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주성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복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백제의 한성시대의 북방 관방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미성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발표할 순서는 백제의 관방 위치에 대한 기존의 학설로서 백제의 북방 관방 위치와 관미성 위치가 어딘지 하는 그 현재 학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서 현재 학설로 봤을 때 관방 위치를 비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전투 기록과 관미성의 지리적 위치가 불일치한다는 것과, 그다음 관미성과 백제의 연안 항로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 관미성 위치를 하고 있는 현재 산성들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백제 관방 위치에 대한 제 추론으로서 요령반도 천산산맥이 백제의 관방선일 것이라는 것과, 관미성은 특히 대련시를 방어하는 대흑산성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연구 중점이 되겠습니다. 백제 한성시대 관방을 설치하는 당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진사왕은 고구려 남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386년에 북쪽 변경에 관방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관방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같이 거대한 전체 산맥을 따라서 설치하는 장성이 아니고, 문경 세제에 설치한 조령 관문처럼 그런 주요 통로를 중심으로 관문을 설치하고 그 관문 주변에 성을 설치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 방어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개토한 392년에 4만의 대군으로 백제 관방을 돌파해서 백제를 공격하는데요. 10월에 관미성을 함락시킵니다. 관미성은 기록에 보면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바닷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면 초절 회수 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파른 절벽이라는 것이고, 환요라는 것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 환요는 반드시 사면이 섬처럼 둘러싸이는 것뿐만 아니고 삼면이 빙 둘러가는 것도 환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왕은 7군데로 나누어서 7길로 나누어서 20일 만에 공격해서 함락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험준한 지역이고 대단한 방어 시설이 갖춰진 대형 산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신왕은 393년에 이 관미성을 되찾고자 1만 구사로 공격을 하는데, 고구려군이 견고하게 방어하고 또한 군량 수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5년에 장수왕은 한성을 점령하니까 백제는 남쪽 웅진으로 천도하였다는 것이 당시 전후 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제 관방 경유지에 관해서 보면 현재 학설입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통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다음 면에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방원영로라고 해서 평양, 상원, 수안, 신계, 토산, 연천을 거쳐서 한성으로 연결하는 길과, 자비령로라고 해서 평양에서 황주, 서흥, 평산, 개성을 거쳐서 한성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백제는 관방은 이 두 개의 주요 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청몽령에서부터 팔권성까지
서쪽은 바다까지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관망선에 대해서도 현재 학설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1설은 팔곤성이 강원도 이천에서 시작해서 예성강, 임진강, 분수령인 마신령 산맥을 따라서 개성 북쪽 청목령과 서쪽 예영까지라는 것과, 다른 설은 청목령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산 일대를 거쳐서 해수, 서쪽은 해주만으로 이루었다는 설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왼쪽 위가 평양이고 아래쪽이 한성, 지금 서울입니다. 가운데 쭉 시커멓게 내려 있는 것이 마신령 산맥인데, 그 다음 위에 평양과 서울로 연결하는 주황색 위쪽이 상원과 그 다음 방원령, 그 다음에 그 신계, 토산, 연천을 거쳐서 내려오는 길이고, 아래쪽 붉은 선으로 된 것이 자비령로인데, 평양에서 황주, 자비령, 서흥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한성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백제는 이 두 개의 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관방을 설치하는데, 마신령 산맥의 위쪽, 제일 위쪽이 팔곤성, 이천 팔곤성에 시작해서 중간에 토산을 거쳐서 청목령이 개성 서쪽, 왼쪽 서쪽이 개성. 그래서 그 다음 백마산성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제1설에 말하는 관방선이고요. 제2설은 왼쪽에 청록, 약간 하늘색으로 된 선인데, 개성 서쪽 청목령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산을 거쳐서 왼쪽 끝에 해주선으로 거치는 게 제2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미성의 현재 학설로서 위치입니다. 관미성이 사면이 가파른 절벽에 축조되었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예성강 하구의 백마산성 고성, 그 다음에 강화도의 하엄산성과 교동도 화계산성, 그 다음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성, 이것을 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고구려는 관미성 점령을 통해서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흘러들어오는 해상 진출 통로인 경기만을 장악해서 서울 백제 노성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위쪽이 내려오는 것이 임진강이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한강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 오두산성인데 현재 오두산 전망대가 그 오두산성입니다. 두 개의 강이 겹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가면서 만나는 곳이 강화도고 강화도 바로 건너편에 개성 남쪽이 백마산성입니다. 일단 강화도에 있는 하엄산에 있는 것이 하엄산성이고 강화도 왼쪽에 있는 교동도에 있는 것이 화계산성입니다. 이 네 개를 현재 학계에서는 관미성 위치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한 기간과 관미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475년에 한성을 점령하니까 백제는 한강 수로를 통한 조언이 곤란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학계 학설입니다. 다음 551년에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탈환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즉 76년간 고구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한강 유역을 지배하였다라는 것이고 553년에 신라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정설로 봤을 때 관미성과 백제 한성 관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392년에 관미성을 함락하고 이듬해 백제 아신왕의 수복 작전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가 물러갔다라든지 또는 백제가 다시 되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백제가 되찾았다면은 이 아신왕에 대해 대단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475년에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할 때까지 즉 83년간 한강 하류는 고구려 관미성에 수운이 막혀 있다 이라는 상태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83년간 관미성이 하구열을 막고 있는데 백제의 수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첫째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관미성은 392년에 고구려가 점령하고 551년에 한강 유역을 신라 백제 연합군이 수복할 때까지로 따진다면 무려 고구려는 159년간 관미성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다음 전쟁 기록하고 지리적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성 함락 이후에 동성왕과 무령왕대의 성왕대에 이르기까지 백제가 한성을 차지하고 한강 이북 황해도 남부 일대에서 고구려와 공방정을 벌이는 기사가 다수 있습니다. 즉 동성왕 5년에 483년에 왕이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을 위무했다 라든가 무령왕 23년 왕이 한성으로 행차해서 한강 북쪽 백성을 징발해서 쌍년성을 축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쌍년성은 현재 미상지명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장단 북쪽의 망해산 쌍령 부근이 아니자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다음 성왕 26년에는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함께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산성 또한 미상지명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포천 또는 철원 부근의 산성일 것이다라고 현재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제군이 신라 지원군과 독산성 아래에서 고구려 군사와 격파됐다. 이와 같은 걸 본다면 만약에 장수왕이 한성을 계속 점령했는데 어떻게 그 한성 북쪽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냐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551년에 백제 신라 연합군이 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북쪽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건 삼국사기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제가 한성으로 웅진을 천도하면서 그 지명도 같이 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시켰는데 그 기록일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기록을 명백하게 잘 맞지 않으니까 학자들이 임의로 그래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투 기록하고 관미성 위치를 봤을 때 지리적 위치가 불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아신왕이 진무 장군에게 관미성 탈환을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합니다.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 요충지이다. 고구려에 빼앗겨서 과인이 매우 분하게 여긴다. 경은 이 치욕을 갚아라. 즉 관미성은 백제의 도성 한성에서 볼 때 북쪽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학계에서 추정하는 관미성의 위치는 파주산성, 오두산성, 강화도, 교동도 전부 다 볼 때 백제 당시 왕도인 한성이라 보면은 풍납동에서 볼 때 전부 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미성이 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 관미성들을 보면 전부 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신왕의 명령을 받은 진무장군이 1만의 군사로 관미성을 공격했는데 그 실패한 사유를 들었는데 고구려군이 굳건하게 지켰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량의 수송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전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왕도 풍납동 한성에서 파주 오두산서까지는 도상으로 60km에 불과합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죠. 또 하나는 풍납동에서 관미성으로 추정되는 오두산성이라든지까지는 한강 수로로 연결되어 있고 한강 하류에 내려가는 술로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보급 여건이 좋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량 수송이 어려워서 전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현재 추정하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은 관미성과 대중국 항로에 관해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한성 시대는 중국의 동진, 남조, 송, 북위에 보낸 사신단이 고구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고구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서해 요동반도 남단을 거쳐서 산동반도로 가는 연안 항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항해 기술은 주로 연안 항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학자들이 추정할 때 보면은 한성을 상실한 백제는 기존의 연안 항로 대신에 태안반도 당진포 등에서 덕적도 연평도를 경유해서 서해 횡단 항로나 사단 항로를 위해서 남조와 교류했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입니다. 여기에 모순은 다음 지도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48년에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원병을 요청해서 귀국할 때 보면 고구려의 수군의 검문을 당해서 옹군회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7세기 중반까지도 백제 중국 간의 바닷길은 주로 연안 항로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시대에 백제 사신을 보낼 때는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죠.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한성에서 산동반도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즉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은 풍랑도 심하지 않고 또한 지형지물을 당시 보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로 당시 항해는 연안 항로를 택합니다. 그럼 연안 항로를 택해서 간 산동반도로 즉 대련을 거쳐서 산동반도를 건너갈 때 묘도군들을 통해서 산동반도를 건너가는 길인데 이때는 고구려 수군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연안 항로를 통해 가는데 어떻게 수군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역으로 본다면은 이 연안 항로를 가더라도 백제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구려의 수군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다음 공주로 갔을 때 횡단 항로를 당진을 거쳐서 직항을 갔다는 것은 그러면 한성 시대에 있을 때도 그 횡단 항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항로를 쭉 군산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영파 쪽으로 가는 사단 항로를 이용하는 것도 꼭 반드시 웅진으로 가서뿐만 아니고 한성 시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웅진 시대에만 횡단 항로와 사단 항로를 이용했다라고 학계는 현재 연구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감미성 비정하는 산성들의 고고학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오두산성은 내성이 1200m, 외성이 1200m 정도 되고 2007년에 오두산성에 대한 지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고구려로 표식되는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고 통일신라 이후의 토기만 발견되었습니다. 즉
한성 시대에 사용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죠. 조선 시대에 17세기 황단서가 수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경기만 도서 지역에 해방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오두산성은 제외되었습니다. 즉 규모도 크지 않고 왕도인 한성 방어와 해상교통 중심으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 의문시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다음 화엄산서가 화계산성을 보면요. 화엄산성은 강화도의 봉천산 정상에 있는데 전체 둘레가 290m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특히 아차산 고구려 보루 중에서 제3보루가 420m인데 거의 비례해서도 약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약 보루 또는 망루에 불과한 것이죠. 강제투항이 4만의 군사로 20일간 공격해서 겨우 함락시켰다는 관미성과는 규모와 어떤 위상에 걸맞지 않고요. 화계산성은 화계산 교동도 화계산에 있는데 둘레가 약 한 2000m 정도 됩니다. 강화도 교동도는 한강으로 진입하는 해를 통제하기에는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우선 육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으면 보급과 지원이 곤란하고 또한 포위됐을 때 고립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발생하죠. 그다음 강하수로가 대산이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격리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요충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백제의 북방 감방 위치를 재고찰해 보았습니다. 복기대 교수님과 남희연 교수님 등은 삼국시기 압록강과 고구려의 평양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당시 고구려 수도 평양은 현 요령성 요양시 일대이고 삼국시기의 압록강은 현 요해일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대동강 무덤대를 연구한 김영섭 박사님은 무덤의 축조 연대와 조성 방식, 출토 유물 등을 분석해서 대동강 무덤대를 축조한 집단은 백제일 가능성이 크고 백제 수도는 당시 한성은 현재 평양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천산산맥과 백제 감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흠정 만주벌요에는 요령선 해성 서남쪽에 은희하가 폐수이고 은희하는 현 해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폐수인 해성하 남쪽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양국이 경계를 이루한 지형을 보면은 요동반도를 서남 방향으로 가로지른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이 천산산맥에 흘러내리는 하천이 약 3개의 주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고대로부터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즉 다음 지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동북쪽 태자, 초자, 애하 연안을 따라서 본계와 봉성로가 있는데 이 본계와 봉성로에는 봉황산성과 운반산성 등 29개의 산성이 밀집되어 있고요. 해성하와 대양하를 따라서는 해성 수암로에는 낭낭성 산성, 송수구 산성 등 32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청하와 병류하에 따르는 계주와 장하로에는 적산산성, 성산산성 등 17기가 밀집되어 있고요. 즉 이러한 산성들이 현재 모두 고구려 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제와 고구려의 그 경계선으로 보면은 그 천산산맥을 남북으로 갈라서 백제 산성과 고구려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추론이고요. 관미성은 우리 관미성은 한자로 보면은 이 미자가 미륵미자인데 그 한자 자전을 살펴보면은 끝미 말단이라는 뜻도 또 하나 있습니다. 즉 관방의 끝, 관방의 말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미성은 백제 관방선 끝,
중국 지출의 대련항을 방어하는 대련시 대흑산 산성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론이고, 고구려에 점령된 다음엔 비사성이라는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비사성의 그 기록을 보면은 사면 현절이고 삼면 환해다라고 있습니다. 즉 내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침 봄 645년에 당군의 장량이 4만 군사로 전함 500척을 동원해서 4월에 공격해서 5월에 함락하는데 8천 명을 포로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리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공격할 때 군사 숫자도 똑같습니다. 4만 군사를 동원했죠. 공격한 것도 보면 광개토왕이 20일 만에 함락했는데 장량도 4월에 공격해서 5월에 함락했으니까 약 2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 요충지라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금나라 시기에 그 왕적이 쓴 압강 행주에 보면은 금나라 당시에도 상비군 7천 명이 동원돼서 항상 관방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 평양이 위쪽에 있는 요양이고 한성이 지금 현재 평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산산맥이 요동반도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가르고 있고, 제일 위쪽이 봉계에서 봉성로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제가 추정한 것은 팔곤성이 있지 않냐고 추정을 할 수 있고, 해성하가 그 다음 청목령을 거쳐서 수암 대양하로 연결되는 선에는 청목령으로 저는 비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계주와 감미령, 장하 이 통로는 감미령이 있었고,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대련시에는 관미성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백제 한성 시대에는 중국 교통로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연안 항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관미성을 거쳐서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성의 북쪽이기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 강개토왕과 장량의 4만 군사가 약 20일 넘게 공격해야 하는 험준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되고, 현재 관미성에 추정되는 대흑산선은 둘레의 길이가 약 5km 정도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어서 고래로부터 대단히 점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근래에 보면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약 6개월 넘게 일본군이 약 6만 정도가 살상되는 그런 대규모 전투가 일어난 것도 대련을 둘러싼 그 전투입니다. 즉 고래로부터 이 대련시를 둘러싸고는 각국이 각축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은 논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논문이나 글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남 교수님의 논문에서 몇 가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제부 서북 경계선 있죠. 서북 경계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쭉 백제가 올라갔다는 걸 평양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 교수님은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의 개념, 전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게 보니까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어느 분한테 사성장군 출신한테 전쟁 교본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전쟁 교본이라고 있는데 그런 교재 비슷하게 있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강연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저를 딱 찍고 정색을 하시면서 이 교본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간 줄 아느냐. 그리고 저를 굉장히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논문이 얼만큼 중요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광개토 대왕이 정복했던 64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거부터가 지금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제 58성을 아까 점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광개토 왕이 64성이라고 그러는데 백제 58성이 점령이 돼서 그러면 나머지 6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6개가 굉장히 많은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64성 1400촌을 점령했다는 그 얘기부터 일단은 부서진 거고, 그 다음에 백제의 어떤 서북계 영역도 새로 재정립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두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두성이 백제의 관미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이영국 교수님이시죠? 이영국 교수님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영국 교수님한테도 넌지시 그런 말씀을 슬쩍 드려봤는데 그분은 바꿀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신데 제가 오두성을 오두산성을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관미성이 어떤 때는 3면이 바다고 어떤 때는 4면이 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이게 사면 초절 회수 환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면 초절이라는 것은 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면이 초절,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라는 거예요. 회수 환요라는 것인데, 이 환요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섬처럼 사면이 둘러싸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간다라고 보면은 삼면환요. 지금 오두산성도 보면은 사면이 둘러싸이지 않고 지금 약간 지금 지형이 변했다고 하는데 육지와 붙어 있죠. 네, 삼면이 환요, 삼면환요입니다. 그러니까 환요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섬처럼 사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관미성 보고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만은 쭉 반도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도, 우리 한반도 지형도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꼭 사면뿐만 아니고 삼면도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환요라는 표현도 보면은 빙 둘러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사면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두산성을 비정하는 것도 봐서도 꼭 사면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산 간월도라는 섬을 가면은요, 밀물 때는 섬이 됐다가 썰물 되면은 바로 땅으로 연결되는 그런 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지역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관미성 자체가 육지에서 주요 육지로 붙어 있고, 그 자체가 꼭 사면이 아니고 삼면이 둘러싸인 것도 환요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두산성이 좀 방금 말씀드린 그 대표적이고요. 밀물이 들락날락할 때도 그것이 관미성처럼 요충이 된다면은 그것도 관미성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면에 둘러싸인 지형 또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둘러봤듯이 화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섬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관미성의 위치나 규모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고구려성이랑 그 백제성이 이렇게 맞닿았다는 뭐 그런 아까 말씀하셨 네, 있었죠. 근데 그거 한번 좀 지도 좀 볼까요? 네, 여기. 예, 요건데 그 다시 지도로 가 보시죠. 이쪽 그 지금 검정선이 있죠. 네, 검정선의 그 동쪽 있죠. 동쪽 성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서쪽에 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게 고구려성이었으면은 아마 저게 성문이 서쪽에 나 있었을 텐데 왜 이 성문이 동쪽에 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 네. 산성들의 규모라든지 어떤 구조 이런 것들 충분히 보지 못하고 논문만 가지고 논문 숫자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현지를 보신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그 임진강 방어선 백제 산성은 약 한 17, 8기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 청몽룡, 팔곤성 이 요양성 일대에 보면은 그보다 몇 배 성들이 밀집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자체로 보면은 반드시 그 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성 같으면 그렇게 많은 성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 제 의문이고 예. 그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양쪽이 집중적으로 서로 방비를 예, 했기 그렇게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밀한 산성이 배치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선의 검정선의 그 동쪽 있죠. 동쪽 동남쪽에 있는 네, 성들 네. 중에서는 성 주출입문이 서쪽에서 나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아, 네. 나 있다는 거. 그 참고로 그 저 구체적인 하나 그 여러분들이 그 중국 답사 때 가보시면은 그 변문진에 가면 봉황산성 있죠. 봉황산성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대면 서쪽으로 충분히 서쪽에서 충분히 문을 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동쪽에서 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저 산 그 지도 저 검정 라인을 보면은 낭랑이랑 백제가 국경선을 할 때 병산책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병산책인데 저 산이 가면 병풍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저 산들이.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저번에 해보. 어디 그 중국 고지도에 보면 저기 해성 저쪽에 보면 병산이라는 표시를 한 고지도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예. 네, 그때 복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